그 마이클 세일러가 음. 그 CNBC에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코크박스에서 자기는 비트코인을 100년을 갖고 있을 생각으로 야, 사고 진짜요? 있다. 예, 예. 와, 그, 대단하네. 예. 근데 그 100년이란 말 속에 그게 함축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얘기가 뭐냐면 돈에 관한 얘기거든요. 음, 여기까지가 돈에 관한 얘기고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그 디파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움직임까지 만일 성공을 한다고 하면 네. 그 요런 것들은 뭐냐면 비트코인 비유를 들자면 인터넷 위에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음, 아니면 메타라든지 네. 뭐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많이 구글 있죠. 뭐 구글이라든지 음,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깔려 있고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돈일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치의 네트워크예요. 어, 왜냐하면 프로토콜로서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네트워크 위에 비트코인 위에서 인터넷 위에서 일을 하던 것처럼 그런 걸 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음, 이들이 만약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인터넷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들의 가치까지 반영이 되겠죠. 아, 엄청나겠네요.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네, 음, 마이클 세일러가 뭐 구체적으로 그 거기서 뭐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안 했겠지만 100년을 갖고 있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 지금의 논리적인 설명에 따르면은 간다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갖고 적고 갖고 있는 것보다 그 본인의 역량에 따라 갖고 있으면 자기의 땀의 대가가 계속해서 보전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다. 약간 진짜 땅 같은 거네요. 그렇죠. 땅으로 치면은 음, 저기 여의도 땅인 거죠. 여의도 땅. 예, 여의도 땅 위에 수많은 어, 금융회사들이 와. 조금씩 사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의도 땅과 같은 거고 그리고 그 뉴스에 그 비트코인 한 개 가치가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한 평 값을 넘었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왜냐면 1억이 아, 1억이 넘었으니까. 넘었으니까. 근데 그 여기 이제 반감기 표에도 보여주지만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인데 뭐 그리고 1년에 나오는 게 하루에 900개씩 해가지고 그러면 곱하기 360 하면 숫자가 나오는데 네. 그 숫자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1968만에서 1837만이면 4년 동안 아무튼 20만 개도 안 됩니다. 네. 1년에 나오는 양이 이번 반감기 동안. 네. 그리고 다음 반감기는 더 적어지겠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걸 전 세계 80억 인구가 논아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시네. 예, 5천만 인구의 뭐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하나가 강남 아파트가 될 날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이게 과장된 게 아닌 게요. 네.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얘기한 게 2018년 1월 2일 날 블록미디어가 첫 뉴스를 냈거든요. 네. 이제 그때 그러니까 2017년에 비트코인이 뭐 200만 원 하고 막 그럴 때예요. 200만 원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접한 때가 주변 사람들한테 아이고, 얼마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은 충분히 갈 것 같아. 이제 잘 모를 때예요. 그냥 가능성만 보고 그런데 그게 금방 1,000만 원 돼버렸거든요. 어, 그러니까 야 1,000만 원 갖다 그 팔아야 되냐 그러면 야 1억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로그 스케일로 예, 커지는. 어째. 근데 그 무렵에 200만 원 할 무렵에 그 저기 지방에 있는 친구 하나가 서울에 올라왔다가 그 같이 이렇게 밥 먹고서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사는 법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 뭐 거래소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면 거기 물어봐라. 네. 나도 잘 못 다룬다. 어, 아들내미 시키고 그런다 할 때 그랬더니 샀나 봐요. 어, 샀는데 이게 나중에 연말에 한 2천만 원 올라가니까 연락이 왔어. 어, 야 그때 200만 원 넣지 샀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 거래소가 근데 거래소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야 그뭐 너 거래소 우리나라에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찾아봐. 그 전화해서 고객센터에 물어보고 찾아봐라. 그
그럼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연락이 안 왔어요. 어. 아마 찾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게 음. 가치가 진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계속 오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음. 이게 비트코인은 돈의 혁명이거든요. 네. 가장 좋은 돈이 새로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기존의 그 비트코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좀 나쁜 돈. 음. 그러니까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네.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이런 시스템에서 그게 아닌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걸 기존의 생각으로 해서 기존 메커니즘 속에서 자꾸 보면은 당연히 그 기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과거의 가격과 이 비트코인의 그래서 쉬운 말로 자꾸 설명드리려고 하면서 또 이제 자꾸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게 그러니까 여의도 같은 것이다. 네.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인터넷이다. 네. 그리고 그 가치라는 게 이게 그렇게 좋은 건데 나오는 양이 너무 적다. 네. 그래서 강남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게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비트코인은 미성숙한 자산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ETF 거래를 막았는데요. 좀 이게 전향될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뭐 100% 바뀔 거라고 보고요. 아, 근데 뭐 뱅가드는 뭐 자체적으로 그 어떤 가치 투자 네. 뭐 이런 걸 회원들에서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네. 거기도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도 했었고 네. 거기도 이제 채굴 기업 주식도 가지고 있고 맞아요. 뭐 다양하게 이렇게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물 ETF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지난해 말에 그 뱅가드를 이렇게 만든 그 CEO가 이제 올해 말까지 사임하겠다고 아, 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후계자를 어떤 사람을 갖다 구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네. 제가 볼 때 새로운 후계자가 들어오면 아, 그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명분도 생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고비로 해가지고 뭐 그 전도 될 수가 있지만 그 경영진이 바뀌면 100% 비트코인 ETF를 도입할 것이다. 아니면 뭐 조금 늦었기 때문에 다른 식의 네. 연관 상품을 만들어서라도 이 시장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그 중국 좀 여쭤보면 예. 중국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 그 신청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그럼 그것도 이제 통과되고 중국인들도 그러면 궁중 자본도 들어온다고 보는 건가요? 보는 거죠. 와. 보는 거고 중국이 네. 이더리움 현물 ETF는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와. 비트코인은 좀 늦었잖아요. 네. 근데도 하는데 어, 야 우리가 그럼 이걸 뭘로 만회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홍콩을 통해서 이더리움 선물 ETF는 더 빨리 할 수도 있다. 야, 그러겠네요, 예, 진짜.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음. 그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돈을 거기 뭐 금색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황제도 노란색이고 맞아요. 뭐 다 노란 봉투에 빨간 바탕에 노란 봉투에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중국이 그동안 축적해 놓은 돈을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중국의 그 아파트가 뭐 미분양된 게 뭐 1억 채 가깝다고 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주식 시장은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부동산 시장도 난리.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주식이 난리가 아니면 돈을 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그 금을 갖다 싸게 판다고 어디서 하니까 제가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실물금도 이제 그런 건데 당연히 그 비트코인에 대한 욕구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산을 갖다가 지키고 투자의 대상으로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그 공동부유 정책을 갖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의 자본가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잖아요. 마윈도 한동안 없어졌었고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재벌 이런 사람들도 뭐 재산 물론 당연히 내놓아야 되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강압적으로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정부에서 뺏는 사례가 많으니까 그 부자들이 자기 돈을 또 해외로 이렇게 유출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CBDC가 도입되고 나면 중국은 그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개인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다는 것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네.
그리고 사소한 소비까지 전부 다 당국이 파악을 한다고 하면 네. 부자들은 그거 싫겠죠? 그렇죠. 예, 내 돈을 다 들여다본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자금 도피도 되고 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리고 비트코인이 중국 정부가 금을 사잖아요. 음. 금을 사는데 그 지금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그 보면은 비트코인을 갖다 통해 가지고 위험을 해지해야 된다는 논리가 그 안에서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나오는데 그 힘이 약하거나 네. 뭐 논리에서 뒤져가지고 못하는 건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고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다 비트코인을 도입해갖고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안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음. 왜냐면 성공한 나라들 자꾸 나오고 부탄 같은 나라는 몰래 채굴도 하고 아. 그리고 뭐 조그만 나라들이 다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뭐 고위 정치인들이 왕족들이 엘살바도르를 방문하기도 하고 사우디 왕자님. 예, 그리고 카타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뭐냐면은 어디선가 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어딜 통해서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데 다행히 홍콩이라고 중국이지만 그래도 해외와 통로고 그리고 중국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로이기 때문에 그 저는 100% 열어줄 걸로 보고요. 야, 예. 그 돈까지 들어오면 진짜 어마어마하겠네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증권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ETF의 비트코인은 중국 정부 거거든요. 야, 그렇겠네요.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미국 또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금을 갖다 이렇게 그랬던 것 몰수하고 네. 금 가지고 있는 걸 아예 불법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아주 힘들어지면 뭐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정부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말란 법도 없어요. 예. 또 그 수단을 가져가는 거군요. ET 최고의 수단. ETF로 돼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금융기관들이 맞아요. 다 이렇게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제도권 내에 있는 거는 정부 거가 되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 비트코인 그 완전한 개인 소유권에서는 한 발 좀 앞에 있는 게 그런 비트코인 거죠. 예. 근데 그 국민들의 힘이 그 정부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갖다가 그 시스템 내에서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좀 다르겠지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왜냐면은 공동 부유 뭐 이렇게 하듯이 그 공동의 가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 개인의 가치가 우선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로서는 좋은 비트코인을 좀 갖고 싶을 거예요. 중국 정부도 그렇고 뭐 미국도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혹시 당선되면 예. 트럼프도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요즘에. 트럼프는 본래 사업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ETF를 갖다가 만들어서 팔아봤잖아요. 그 판 돈이 이제 그 자기 지갑에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보니까 그 비트코인이나 아메아프가 이 거래하는 수단이더라. 충분히 되더라. 왜냐면 자기 걸 팔았잖아요. 맞아요. 예, 자기 걸 팔았기 때문에 그래갖고 나는 보호해 줘야겠다. 왜냐면 자기가 그걸 팔아서 돈을 벌었잖아. 그러면서 CBDC는 또 안 한다 그러고. 예, 그리고 CBDC는 이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비트코인이 이게 그 달러에 도전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은 그 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어쨌든 우선시하고 네. 그 법 시스템 자체가 혁신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단 뭐든지 허용을 하거든요. 허용을 해갖고 좋으면은 이게 자리를 잡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가 막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비트코인 좀 여쭤봤는데 그 요즘에 알트코인도 좀 들썩이면서 예, 예. 특히 이제 AI 코인이 예, 많이 예. 들썩인다고 하는데 우선 조금 궁금한 게 예, 예. 이 AI하고 예. 비트코인도 연결점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있죠. 있어요. 예,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AI를 하면서 좀 걱정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네. 이제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는 부분들이 네. 너무 거대 기업들이 해가지고 중앙 집중화돼 있다. 음. 그리고 AI가 하면서
그 지적재산권을 좀 침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고 그리고 이 AI가 하는 답변이 뭐 그럴듯하긴 한데 과연 이게 사실이냐. 요 세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정치적인 발언도 한다고 막 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가끔 가다가 그 우리도 이제 독자적인 AI로 이렇게 기사 작성에 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AI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제 거기에 질문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갖다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 좀 이렇게 해보긴 하는데 거짓말을 자주 해요. 아 그래요? 예,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어. 우리도 뭐 이렇게 뭐 직장 상사가 야 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은 모르면서도 대답하잖아요. 얘가 그런 일을 가끔 해요. 잘 모르면서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한번 어디서 유명하게 뭐 그 음. 세종대왕 때 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뭐 엉뚱한 대답을 했다더라. 뭐 음. 그런 얘기도 나왔듯이 막 아는 체를 끝까지 합니다. 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갖다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네. 그 블록체인은 이 소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검증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지금은 모든 어떤 서버나 이런 걸 한 군데서 집중해서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그 나눠서 탈중앙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과연 정확한 건지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그 사용료를 갖다 내야 된다고 하면 네. 그 뭐 누구나 뭐 모든 문건이나 이런 게 다 사용료를 내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지적재산권을 가진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네. 소스를 갖다 명기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AI에 의한 어떤 거짓과 부의 집중이나 그리고 그거에 의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노력에 이렇게 무임승차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이런 대규모 AI 같은 거 말고 이제 점점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사물 인터넷도 그렇듯이 그 하나하나의 객체들이 네. 그 서로 통신하는 시대가 오게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서로 통신하면서 서로 결제를 갖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제와 통신의 범위가 국내에 한정될 수도 있지만은 글로벌하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뭘 제일 선호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을 제일 선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전 세계에서 활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수수료가 거의 안 들게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네. 비트코인 본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들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안 들어요. 네. 그런데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네트워크들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AI 세상이 돼서 개별 AI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세상까지 이제 간다면 와. 당연하게 그 세상의 거래 화폐는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AI, 뭐 밈코인, 알트코인 이런 것들도 요즘 되게 유행인데 예.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알트코인은 안 해요. 그리고 왜냐면 잘 몰라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뭐 그거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그 예전에 알트코인에서 손해 본 적도 있어요. 네. 저기 루나 같은 것도 좀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리저브 커런시로 쓴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잘 추천을 안 합니다. 왜냐면 네. 제가 그 기술적인 부분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USDT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상당히 혁신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스테이블 코인. 예, 이건 뭐 그 투자의 대상은 아니겠지만은 네. 왜냐면은 그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하면 거보다 이게 더 편하거든요. 학비를 얼마 보내줘야 된다고 하면 이걸로 딱 보내주면 되잖아요. 네. 은행을 통해서 보내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대외 송금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알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반 그것들에 혁신적인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진하지만 투자는 안 하는데 그 알트 장세는 이게 옛날 사이클도 보듯이 옵니다. 오는데 거기서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확실하고 안전해요. 네. 확실하고 안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끊임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비트코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부자도 될 수 있고. 네, 충분히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아. 근데 알트코인은 막 신경도 써야 되고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권해드리진 않는데, 근데 밈코인 같은 경우는
그 뭐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돈 벌겠다고 또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과연 돈 벌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고. 근데 뭐 한두 해 하고 끝나버렸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뭘 하면서 이렇게 지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무슨 코인이라고 네. 제가 그 무브 투어를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걔 때문에 운동을 해요. 음. 돈 주는 헬스클럽을 하나 산 거예요. 아, 운동을 하면 코인을 줘요? 걸어 다니면. 아, 그래요? 예. 야, 그런 것도 있구나. 예. 그래갖고 뭐 특정 코인을 선전하는 것 같아서 그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게 꽤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것도 있고 중국 것, 호주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돈 주는 헬스 회원권 끊었다고 생각하시라고 이걸로 뭐 돈 벌고 그런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그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코인도 요즘엔 조금 오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막 거기 모여 있는 커뮤니티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이유는 오르는 이유도 몰라요. 오르는 이유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디지털 세상으로 세상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들어오고 있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미국에서 서부 시대가 열렸듯이 그쪽 세상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거든요. 네, 골드러시. 골드러시가 하듯이 디지털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러시가 성공할지는 잘 모르는데 그렇죠. 이 시대의 트렌드가 그렇고 또 두 번째로 대쪽 그걸 하는 분들은 이 디지털과 굉장히 그건 젊은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또 돈을 벌면 또 뭐 없지 하고 돈이 갑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워낙 등치가 많이 커져 보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 여기서 번 돈을 가지고 그쪽 부분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네. 근데 옛날에 뭐 1,000억 달러 수준에서 알트 장세가 올 때하고 네. 지금 1조 몇천억 달러에서 알트 장세가 올 때하고는 다르고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성장성이 크다 보니까 네. 알트코인 쪽으로도 돈이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어쨌든 비트코인은 확실한 거다. 확실한 거니까 내가 이 부분에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을 이렇게 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부를 많이 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대표님, 그러면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유 자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분할해서 한 몇 차례 분할해가지고 네.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비트코인만. 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게 사람들은 이제 코인이란 한 덩어리로서 보는데 네. 저는 비트코인은 가장 좋은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돈이라는 것 어떤 의미가 되냐면 활동의 기본이 되는 거고 이더리움은 아주 좋은 기술 기업으로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터넷 위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또 하나의 네트워크다. 네. 근데 이더리움은 경쟁자가 있잖아요. 뭐냐면 솔라나도 있고 이더리움보다 시가총액이 떨어지면 에이다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이더리움 자체가 생태계가 워낙 커갖고 지금은 압도적인 2위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는 노력해서 만드는 사람들 중에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더 앞서간다. 네. 그럼 이게 뒤집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없는 리스크가 어디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서 나는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하는 게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 뭐 폰도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 솔라나가 이 사과폰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존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성공하고 이 폰이 성공한다고 하면은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게 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폰 위에서 앱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좋은 게 지금 애플에서 뭘 하려고 하면 그리고 갤럭시 안드로이드에서 뭘 하려고 하면 네. 수수료를 띄고 음. 그러니까 그 수수료라는 게 결국엔 고객한테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한테서. 네. 근데 그런 비용이 안 들잖아요. 네. 뭐냐면 그 생태계를 갖다 만들어서 그 생태계에서 뭔가를 이루고 그걸 코인을 갖다 통해서 그 대가를 갖다 지불하면서 이게 만들어 나간다면 그 부분이 만일 성공을 갖다 한다고 하면은 고객들의 효용과 네. 거기에 참여하는 그 기업들, 네. 앱 기업들의 그 노력이 훨씬 더 정당한 대가를 갖다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렇지 않은 플랫폼들은 그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은 너무 많은 걸 갖다 떼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흔히 웹3가 그런 걸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데, 네. 근데 그걸 이제 인터넷상의 웹3 말고 솔라나 폰을 이렇게 보면서도 아 이게 더 쉽게 이해가 오더라고요. 아 웹3라는 게 이런 개념일 수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이해를 하면서 네. 근데 기술은 모르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비트코인은 제가 기술을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 어떻게 채굴을 하고 암호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공부를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100%는 이해는 못했지만 아 이거구나 정도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도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른 알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원론적인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또 그 기업의 역사 보면은 공룡 같은 기업들도 한 뭐 10년, 20년 있으면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이제 그러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네. 그러한 부분이 그 경영자를 예컨대 저 천재적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제가 보기엔 아주 천재거든요. 네.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온갖 걸 다 하잖아요. 뭐 스페이스X도 하고 뭐 그리고 그렇죠. 뭐 에너지 사업도 하고. 에너지 사업도 하고 네. 그리고 스타링크 그리고 뭐 테슬라 음. 그리고 페이팔도 만들었었고 맞아요. 근데도 열심히 전기차 만들다가 중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의 규제 정책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주가가 안 좋죠.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걸 안 당하는 유일한 게 비트코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다른 거하고 비교하지 말고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비트코인 좋아하는 분들도 다른 거하고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냥 비트코인은 최고입니다. 네. 그냥 비트코인 자체로 가장 좋은 돈. 예, 가장 좋은 돈으로서 그 위에서 열려서 사람들이 많은 걸 할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최고고 아까 말한 웹3나 다른 부분은 기업과 같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투자를 좀 열심히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했을 땐가 또 물어보셔서 그때 이제 스택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건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는 발행을 하면서 증권 신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제 속에 이미 편입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에 적어도 규제 속에 편입돼 있으면 거기서 모은 돈을 가지고 뭐 그 개인 주머니에 넣어서 착복을 한다든지 이러긴 쉽지가 않을 테고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달책방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기회 주셔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많이 했는데 세계 최고의 돈인 떠오르는 돈인 비트코인에 이렇게 잘 공부하시고 특히 요즘에 웅달 책방에서 비트코인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고 스스로 소화하셔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모르고 그냥 남의 말 듣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투자 권유는 아니지만 비트코인 꼭 공부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이해하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블록 미디어를 통해서 실시간 뉴스들 정말 예. 너무 좋은 뉴스들 많이 전해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또 한 번에 뭐 책으로 이런 것들로 예.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 웅달 책방과 함께 책도 한 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찾아뵙도록 영광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너무 영광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록미디어의 최창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